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관리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일본 부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는 4대 보험 자격 신고서를 신고 기간 내에 이제 공단에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 취득 신고서상의 이제 기준 금액. 왜냐하면 처음에 신고할 때 급여 부분을 확실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월 소득을 신고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 그래서 예상되는 월 급여를 기입을 해서 4대 보험을 신고하고요. 추후에 이렇게 신고한 급여를 다음 연도 3월 달이나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다시 결정되거나 정산이 되는 기준으로 갑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해 보세요. 처음에 취득 신고했었을 때 월 급여는 월 소득액 예상 소득액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띈 게 아니죠. 4대 보험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정산 절차가 있거나 별도로 결정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산이 계속 있는 게 왜? 처음에 왜냐면은 지금 당시 2021년 당시에 2021년의 소득 확정된 소득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을 떼고 나서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하고 모두 끝나면 확정소득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강보험 같은 기준이면 3월 10일까지 신고해서 4월분부터 변경되거나 정산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인 지급명세 제출이나 연말정산을 했다면은 확정소득이 발생되니까 정산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자,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이런 소득 월액은 이제 월 소득액이 가장 큰 근로자 이상이 되게끔 이제 뭐 공단에서 권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 이하가 돼도 가능을 하겠지만 대개들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 근로자 중에 최고로 많이 받는 근로자 이상은 이렇게 처음에 신고할 때 신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똑같이 공통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의 공단에만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자, 신고 기간 및 서류를 보면은 공통 소식이기 때문에 밑에 신고 서류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제일 급하죠.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 서류를 보면은 위에 것들은 다 공통 소식인데 건강보험만 한번 볼게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양자를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신고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세무사랑 프로에서 보면 사회보험 1에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이 부분을 통해서 신고 내역을 작성을 합니다. 상단의 작성 현황을 보시면 당해에 작성한 내역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저장을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작성한 내역이 나오죠. 2월 12일 날 작성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격 취득일이 2월 2일인데 입사일이 2월 2일인데 2월 12일 날 작성을 했습니다. 입사일부터 10일 내에 작성을 했으니까 최소한 건강보험료 기한 내면 나머지 것도 기한 내에 작성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작성 현황을 불러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에 요 풍선을 불러서 풍선 부분을 체크해서 세무사랑을 활성화시키면 기본적인 사업장 등록 정보는 불러올 거고 신고하는 당월 오늘 신고하는 거면 오늘 날짜에서 신고 부분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신고 옵션을 보면 신고 옵션은 변동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 여부 우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신고 여부에 여가 체크되면 자동적으로 신고서에 체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에 참고사항을 보시면은 관련된 자격 취득 요건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셔갖고 체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제외 대상자만 잠깐 볼게요. 일단 자격 취득 신고나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4대 보험 개요 부분에서도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요 부분은 참고하셔갖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신고 부분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려면은 신고 일자를 입력하고 사원 등록 코드의 F2를 눌러서 대상 사원을 조회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사업장 가입 신고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먼저 세무사랑 프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 부분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소백산시 기준으로 보면 2021년 2월 2일에 이분은 입사를 하셨습니다. 11월 달에 퇴사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입사할 때 입사 사번과 성명과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입사 연월일도 정확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사 연월일에 따라서 4대 보험 당해 부과되는지 안 부과되는지가 공단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연월일은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갖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원천 징수 부분에서 봤고, 여기에서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여기에 국민연금 보수 월액, 건강보험 보수 월액, 그리고 고용보험 대상 여부, 요 부분들이 4대 보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취득 신고를 하려면은 자, 월 보수 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보수 월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추후에 급여 대장도 이 기준대로 4대 보험이 작성이 될 거니까 요 부분을 정확히 입력을 하시면 자격 취득 신고에 이 금액이 자동적으로 불러옵니다. 국민연금 보수 월액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60세 이상이다. 이분 설악산 씨 같은 경우, 설악산 씨가 지금 이번에 입사를 하셨다면 이분은 54세예요. 54세. 54세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65세도 넘으셨죠. 65세도. 이렇게 설악산 씨 같은 경우 65세 넘었다. 취업 당시에 65세가 넘었다면 고용보험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도 근로자 부담이나 회사 부분의 실업급여 부분도 부담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분은 60세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분에 해당돼서 이분이 이번에 입사를 하셨다면, 이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분이 입사하셨다면 국민연금 보수월액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대부분 똑같을 거니까 다 대상자니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고용보험의 적용을 불허하셔야 됩니다. 자, 사원 등록은 이 사원 등록에 대해서 급여대장 및 4대 보험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설악사 씨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왜?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호 체크를 하셔갖고 실업급여 부분을 부담을 안 하게끔 해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관련해서 이 설악산 씨가 65세 이상 입사하셨으니까 별도의 고용보험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분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금액이 없다는 것뿐이지 회사는 고용안정직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65세 넘어서 입사하셨지만 이분의 실업급여 부분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셔야 돼요.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아예 신고를 안 해야 되는 경우는 이중가입 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도 근무를 하고 B라는 사업장도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A라는 사업장인데 B 사업장에서 이분이 급여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급여를 적게 받는 우리 사업장의 이분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입 신고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고용보험 대상은 아예 아니죠. 근데 산재보험은 다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돼서 사원 등록에서는 이렇게 고용보험이 불호됐다는 것은 그럼 고용보험이 불호됐다는 것은 이 인별적으로 고용보험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상 발생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실질 추후에 고용산재보험에 보도청에 신고할 때
고용보험 대상이긴 하시잖아요.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되는 거니까. 그럼 보수청에 신고했을 때 고용보험 쪽에 이분 급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용보험 쪽에. 산재보험은 여러 했기 때문에 보수청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들어올 겁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이렇게 불호되어 있는데 실질은 가입 대상이세요. 실업급여만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보수청의 신고서에 실질적으로 이분의 급여는 수기로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은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월급여, 예상급여를 입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해야 취득신고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입력을 일단 했었다면 기본적인 사항은 불러와져요. 지금 여기에서 사용동에 보면 300으로 바뀌어 있죠. 소백산 씨가. 추후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급여가 인상이 돼서 바꿔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200만 원을 입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원코드에 F2를 눌러서 소백산을 체킹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인적사항 부분이나 이 금액이나 자격 취득일은 사원 등록에 대한 자료대로 모든 게 반영됩니다.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업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는 통합서식이긴 하지만 별도로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와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도 같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게 된다면 각각의 내역들을 간략하게 보자면 나머지 것들은 불러오게 하면 불러옵니다. 외국인인 경우 같은 경우 체류 자격도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을 거니까 불러오겠죠. 자, 대표자 여부도 사원 등록 기준으로 모든 게 작성되고 소득 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월 납부 여부. 이 부분은 우리가 체킹을 해야 돼요. 취득월 납부 여부는 뭐냐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 취득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입사하신 분은 2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내가 부담하기 싫다. 2월 달에 부담하기 싫다 해서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1일자 취득자들은 무조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일자가 아니고 2일부터 지금 소백산 씨 같은 경우는 2월 2일 날 이렇게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일자는 당연히지만 2일 이후부터는 내가 이번 달에 직장 가입으로 내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기 싫습니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취득월에 납부를 할 건지 납부를 안 할 건지를 물어보는 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면 취득월에 납부를 안 하는 게 유리하죠. 사실상 그만큼의 회사 부담분이 적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취득월에 1일자 이상의 취득자가 있었을 때 취득월을 납부를 희망을 하게 되면 희망을 하고 희망을 하지 않다면 미희망으로 체킹을 하고 이 부분은 선택 부분입니다. 자, 자격부호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자격부호를 체킹을 하셔갖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절로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된다면 예, 아니요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부분입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처음에 불러와지면 사원 코드를 불러와지면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 여부도 여로 체킹을 하고 피부양자가 만약에 있다. 내가 단독으로 살지 않고 우리 부양가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를 체킹을 하고 기본적으로 부로 체킹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상단에 보면은 F6 피부양자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피부양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피부양자를 여로 하게 된다면 상단의 부분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원 등록에서 불러오게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가족관계나 이런 부분은 사원 등록에서 위탁관계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저절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해도 되지만 사실상 사원 등록할 때
위탁관계나 이런 부분도 반드시 입력해 놓으시면 취득 신고할 때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부호는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을 체킹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거고요.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되면은 관련된 사항을 입력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입사한 근로자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부양자의 내역을 첨부를 하고 우리 주민등록 등본도 별도로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고용산재보험입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료는 불러와집니다. 고용보험 해당 여부에 대해서 여부를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계약직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직 여부는 여부를 체크 안 해도 신고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계약직 여부도 체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인 계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 아닌 이상은 부에 해당되겠죠. 예. 자격 취득일은 사원 등록 기준으로 불러져 오고요. 월 평균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자료들은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는 주소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시려면은 주소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소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간이. 지금 같은 경우 40시간이라면 이분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시고 40시간 미만이면 이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건데 어쨌든 주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서 거래처에 물어보셔서 이 반드시 주소정 근로시간은 입력을 하셔갖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쇄로 한번 보자면은 자, 이런 부분의 서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장으로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에 도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도장을 입력하고 싶으면 출력 설정에 회사 도장 넣고 적용을 하면 도장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있었으니까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첨부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것도 추가로 제출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해당되면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도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신고서를 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취득신고를 했었을 때 최소한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여부와 특히 주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이 주소정 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력을 안 하면은 별도로 이제 연락이 와요. 주소정 근로시간 입력을 하라고. 예, 그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득신고서,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서는 사실 이 몇 가지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취득신고서의 입력하는 부분이나 신고하는 부분은 그렇게 특별한 부분이었고 어렵진 않습니다. 왜? 사원 등록에 정상적으로 불러와주고 몇 가지만 체킹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4대 보험 흐름을 아시면 실질 업무를 하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취득 신고를 언제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공단에서 부과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 소백산 씨가 2월 2일 날 자격 취득을 했었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어보죠. 취득월 납부할 건지 안 할 건지. 니들이 2월 1일이 아니니까 2월 2일부터니까 납부할래 말래 물어보죠. 근데 건강보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왜 안 물어볼까요? 건강보험은 1일자 취득 아니면 그 월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무조건.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어떻게 하냐? 고용산재보험은 부과합니다. 얼마를? 자, 2월 달이라면 2월 21일이 2021년 2월이면 한 28일이 있죠. 200에 대해서 일정 고용산재보험 요율이 있을 건데 나오는 그 금액에서
28분의 27만큼 나눠서 부과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바로 부과를 하고 국민연금은 1일자면 바로 부과를 하는데 2일자부터는 니들이 선택해라. 거기에 따를게. 건강보험은 됐다. 1일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건강보험 2월달 거 직장가입으로 안 받는다. 부과 안 한다. 요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의 흐름을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취득신고를 했었을 때 언제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부과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월 2일자에 입사하시는 분이 2월 12일자에 입사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2월달 어쨌든 고지는 나와요. 4대 보험. 그러니까 금액이 안 나오도록 고지는 이제 2월달이 적용돼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백산 씨가 2월 1일에 자격 취득을 했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월 12일에 신고를 했어요. 2월 10일에 신고했으면 2월달 4대 보험은 다음 달 3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죠. 고지는 아마 한 2월 16일, 17일쯤에 나올 거예요. 자, 4대 보험 다 동일합니다. 신고 기간이 15일 전후로 해서 그 달께 반영이 되는지 반영이 안 되는지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2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대상이 될 거예요. 그 달 부과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2월 1일 날 입사하고 원래는 15일 이전에 신고하면은 3월 10일에 납부하는 것들은 다 이 부분들 반영 200만 원에 대해서 반영해서 납부를 할 건데 2월 15일 이후인 2월 17일이나 2월 20일 날 만약에 이분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월 달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월 15일 전후에서 반영되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2월 15일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취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3월분 고지, 4월 10일까지 납부하는 3월분 고지에 똑같은 금액이 국민연금도 2번, 건강보험도 2번 나겠죠. 왜? 국민연금은 2월분과 3월이 나올 거고 건강보험과 고용상제보험도 마찬가지로 2월과 3월분이 나옵니다. 왜? 2월 15일 이후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월 15일 전에 변동이든 취득이든 신고를 하게 되면 당월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끔 고지가 나오는데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달에 고지분이 나온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추후에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다른 파트에서 설명을 할 때도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을 계속 한 번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적인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15일 전후에 따라서 부과 시점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봐도 관련된 사항 부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소백산 씨인데 자, 원천징수세액 쪽에 가보면 이렇게 4대 보험 부분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이 부과되고 있죠. 이분은 2021년 2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4대 보험을 부과하고 공제를 했었다면 자 보시면 2월 달에 보험료, 연금보험료 없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뭐 없습니다. 자 2월 달에 초일이 아니니까 건강장기요양은 없겠죠. 근데 연금보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미부과로 신청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율을 띄니까 고용보험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요 세 개 보험만 봐더라도 취득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됐겠죠. 그런데 9월 달 보니까 13만 5천 원으로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경 신고를 했겠구나, 소득에 대해서. 변경 신점이 언제구나 하는 부분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것도 사실상 4대 보험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부과하는 시점에 맞게끔 딱딱 급여 대장을 만들었다면 관련된 내용만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태백산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천징수부에 보니까 11월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분 61년생입니다. 여기에서 60 이상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데 부과 대상이 아닌데 60을 더해보면 2021년 10월 25일쯤이 60세입니다. 그러면은 1일자 기준이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러면 10월 1일자에는 대상이세요. 그러면 11월부터는 이분은 국민연금 떼면 안 돼요. 60세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 같이 11월 달에는 이분 국민연금 앞으로 안 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급여대행을 작성했다면 이 정보를 보고서도 기본적인 4대 보험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했는데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 2, 3월 같은 경우는 전전연도의 급여 기준으로 뗐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4월 달에 정산을 통해서 많이 냈었으면 환급을 받을 거고 적게 냈으면 부과를 했을 건데 이 부분을 더 납부를 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예측할 수 있겠죠. 전전년 급여보다 당월 급여가 전년도 급여가 더 증가했구나. 건강보험도 보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증가한 걸로 봐서는 급여가 올랐구나. 이런 부분의 사항들을 개별적으로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시점이나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시스템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이렇게 원천징수부만 보더라도 어떻게 구조가 흘렀고 언제 신고를 했고 신고를 늦게 했구나 아니면 15일 전후로 했구나 안 했구나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급여 대상이 정상적으로 공제를 했었다면 예,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험관리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